왔느냐? 여러분 책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어디까지 왔냐? 238페이지까지 왔습니다. 238페이지. 자, 238페이지까지 왔는데요. 제가 오늘은요, 어디까지 하는 게 목표냐니까 오늘 아침에 올 때 여기까지 하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자, 지금요, 딱 2개가 남았습니다. 딱 2개. 여기서 단독에서의 판결에 관한 얘기를 하나 하고요. 제3자에서 포괄 승계에 의한 등이 2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거 어차피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안 합니다, 이거는. 안 하고, 여기까지 하고는 바로 이제 접수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자, 그럼 요 2개가 남았는데, 요 2개를 설명하는 게요. 한 20분 하면 됩니다. 합시다. 네, 그죠? 지금 안 하면은 다음 주에 20분 더 해야 돼요. 다음 주에 지금 2시 20분에 가셔야 됩니다. 합시다. 조금 더 할게요. 자, 그래 합시다. 자, 그러면은 판결에 의한 등기인데요. 단독 신청하는 중에 판결입니다. 판결인데, 자, 판결은요, 뭐가 판결이냐니까 일단은 여기는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지울게요. 자, 요거는요, 시인은 저 하고 나서 안 지울 테니까 요거는요, 다 하고 나서요, 여러분은 사진 찍으세요. 그때 필기하세요. 자, 왜 그러냐니까 판결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판결을 좀 빼내고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잡아갈 거예요. 이행 판결입니다. 오늘 판결에 한번 나온 것이 민법 187조 등기 없이 물권 변동한다 할 때 판결 한번 나왔죠. 그걸 형성 판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단독 신청인데 판결 또 나옵니다. 요거 이행 판결입니다. 다음 주에 판결 또 나옵니다. 그거는 보존 등기한데 판결, 확인 판결입니다. 우리가 판결이 3종류가 딱 있습니다. 형성, 이행, 확인 3가지가 있습니다. 요 3가지 판결에 나타나는 경우는 다르다 말합니다. 단독 신청하는 판결은 이행 판결, 등기 없이 물권 변동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 단독 신청하는 판결은 확인 판결. 여러 다르다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요, 이행 판결을 하나 합니다. 자, 제가 아까 형성 판결, 그냥 형성 판결 의미만 말로만 하고 넘어버렸죠, 그죠? 다음 주에 확인 판결도 간단히 말로만 넘어갑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독자적인 한 문제가 나온다면 100% 이행 판결입니다. 여러분 실무에 갔을 때 판결은요, 거의 99.9%가 이행 판결입니다. 그 이행 판결에 관한 얘기를 설명합니다. 자, 이행 판결은요, 포인트만 딱 잡으면 됩니다. 포인트를 잘못 잡아버리니까 힘들다 말입니다. 자, 가령 이런 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합니다. 여기 공간은 좀 아낍시다. 요거 지울게요. 지워도 되겠죠, 그죠? 자, 요거 여기 판기 여기 설명합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합니다. 자, 매매를 하게 되면은요,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것이 을에게 넘어가는 과정인데요. 자, 갑을 의무자라고 그러고 을을 권리자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등기부는 요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갑구에 자 1번 소유권 보존.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매매를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으로 할 사건입니까? 공동 신청할 사건입니다. 자, 을이라는 매수인이 갑이라는 매도인에게 자, 대금을 선지급했습니다. 대금을 선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하러 가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하러 가자. 라고 하니까 갑이 싫어 이래요. 싫어 이러면은요, 알았어. 나는 법원에 갈 거야. 자, 법원에 가가지고요,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그러면 을은 법원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이렇게 하겠죠. 돈 주면 소유권 넘겨주기로 해놓고 소유권 안 넘겨줍니다. 소유권 넘겨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법원에서는요, 2가지 사항이 인정이 되면 소유권 넘겨주라 그럽니다. 첫 번째, 매매한 사실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갑에게 소유권의 존재가 입증돼야 됩니다. 없는 소유권 넘겨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요 2가지만 입증이 되면은요, 자,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하라. 자, 요렇게 이행 판결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이행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는 누가 이겼습니까? 을이 승소 판결 받았죠. 을이 승소 이행 판결 받았습니다. 자, 이행 판결에서 지금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승소 이행 판결을 받았는데 이 이행 판결은 왜 받았을까? 1번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2번 단독 신청하기 위해서. 1번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판결받았다. 2번 공동으로 할 사건을 상대방이 이행 안 하니까 단독 신청하기 위해서 판결받았다. 2번입니다. 소유권 이전할 이유는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매매를 함으로써 소유권 이전할 이유는 진작에 형성되어 있어요. 이 소유권 이전을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단독 신청하려고 판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행 판결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판결 그러면 안 돼요. 소유권 이전하는 판결에 대해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아버리니까 내용이 다 틀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 이행 판결은 뭐냐니까 어리라는 사람이 갑이 안 해주니까 어리라는 사람이 지가 혼자 가서 단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판결받은 거예요. 그럼 이행 판결은요, 이제 너 혼자 가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자격, 단독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판결입니다. 그래, 이행 판결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단독 신청 자격 부여 판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판결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행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행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얘기는 너 혼자 가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자격을 부여했다는 얘기지. 너가 소유자다 이 얘기는 아니지. 소유권이 넘어온다는 얘기는 아니지. 물권 변동이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이행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물권 변동한다 이러지 마라 말입니다. 그럼 이행 판결이 확정됐다는 얘기는 너가 혼자 가서 단독할 때는 자격을 부여했죠. 자, 요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요 자격은 누구에게 부여한 거예요? 을이라는 사람은 성소 패소. 성소한 자한테 자격을 부여했지. 자, 을이 성소했습니다. 갑은 패소겠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 패소한 자한테 자격 부여한 거는 아니지.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이행 판결을 받았다 이 얘기는 이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요 자격에 따라서 을이 요 판결 가지고 직접 이제 단독 신청하겠지. 단독 신청합니다. 그러면 2번의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자, 매매을 요렇게 등기한단 말입니다. 자, 요렇게 등기했습니다. 자,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한과 동시에 소유권 넘어왔습니까? 등기를 했죠. 등기했습니다. 이제 소유자 누구예요? 을이죠. 요 등기를 한 때 물권 변동 일어납니까? 물권 변동 일어나는 겁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 물권 변동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왜 했습니까 지금? 왜 이전 등기한 거예요? 왜 소유권 이전 등기했습니까? 샀으니까 이전 등기했지.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한 이유는 매매다 말입니다. 요게 등기 원인입니다. 매매가 등기 원인 되는 것이지 판결이 원인이다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행 판결의 포인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지금. 첫 번째, 판결이 확정된 때 물권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한다.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한다. 요게 첫 번째.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한테 부여한 것이냐? 성소한 자한테 자격 부여한 것이지 패소한 자 자격 부여한 게 아니다. 요게 두 번째. 이행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한다면 등기원인은 법률행위 매매가 등기원인 되는 것이지 판결이 등기원인 되는 게 아니다. 요게 세 번째. X는 거짓말, O는 정답. 요 딱 세 가지입니다. 이행 판결한 것이 요 세 가지가 이제 전제가 되고 그다음 이제 특수한 사망을 하나씩 묶을 때마다 이제 복용을 하나 발생되는 겁니다. 요게 이행 판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포맷입니다. 되겠죠, 그죠? 1번 끼리 요게 이제 복용. 딱 세 개잖아. 1번. 요건 정답, 요건 거짓말. 요거는 정답, 요거는 거짓말. 요거는 정답, 요건 거짓말. 요래 되잖아요.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이행 판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서 일단 어디까지 끝났냐니까. 자, 239페이지 판결 요 끝났죠, 그죠? 판결 끝나고. 자, 그래 뒷페이지 넘깁니다. 자, 뒷페이지 등록한 거 넘어가면은 비법엔 사단지단 이거는 생략합니다. 문중에 땅 썼던 얘기고. 그리고 243페이지 포괄 승계 인에 의한 등기 있죠? 포괄 승계 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자, 요거 하나만 하면 마칩니다. 자, 포괄 승계 인에 의한 등기는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울 때 포괄 승계의 대표 주자가 뭡니까? 상속. 상속이 포괄 승계죠.
그 상속이 포괄승계입니다. 그럼 상속인이 포괄승계인이죠. 그러니까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 그럽니다. 자, 요거는요,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이런 겁니다. 자, 저 마치고 나서 같이 사진 찍으세요. 스마트폰 사진 찍으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필기를 하신다면 중간에 한 15자 정도 들어갑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매매를 합니다. 자, 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것이 자, 을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갑을 의무자라 그러고요. 을을 권리자라 그럽니다. 자, 등기부는 이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자, 보기문항 딱 3개입니다. 딱 3개 제시할 거고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답은 딱 정해집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습니다. 이전 등기할 사건입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으로 할 사건이죠. 자, 공동으로 할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을이 갑에게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대금을 지급하고 내일 가서 등기하러 가자 그랬습니다. 자, 내일 가서 등기하러 가자라고 하면서 을이라 갑이라는 사람이 자, 집에 오시다가 매매 대금 받고 집에 오시다가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죠? 너 집에 오시다가 사망했단 말입니다. 자, 사람이 죽었습니다.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긴다. 그건 옛날 얘기고요. 재산을 남깁니다. 자, 상속이기 때문에 재산을 남기는 거예요. 자, 재상속은 적극재산, 소극재산 다 상속되죠. 그러면 아버지 주머니 돈, 매매 대금 중에서 막걸리가 빼고 주머니 돈도 상속될 것이고 아버지가 지고 있던 의무도 상속되겠죠. 그러니까 의무자 지위도 상속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상속인인데 이 상속인은요, 권리자, 의무자? 의무자의 상속인이죠. 얘가 의무자 돼버리잖아, 얘가 의무자입니다. 얘가 의무자인데요. 이 의무자 얘가 상속인입니까? 상속인이죠. 자, 상속이 포괄승계죠. 그러면 돼요. 요게 포괄승계, 상속이 포괄승계잖아요. 그 상속인이니까 포괄승계인이겠지. 자, 그러면은 포괄승계 상속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사망과 동시에 의무자는 누가 됐습니까? 갑 다시가 의무자 됐죠.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넘겨달라고 요구하겠죠. 누구에게? 갑다시에게 요구했죠. 그럼 얘는 의무자니까, 그죠? 의무자니까 등기를 해준단 말입니다. 자, 등기소에 가가지고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 이 사람은 권리자로서 등기 신청하겠죠. 자, 그러면 등기관의 입장에 봤을 때 권리자의 신청과 의무자의 신청이 다 돌았습니까? 권리자, 의무자 신청권 다 돌았죠. 공동, 단독? 공동이 되죠. 자, 공동으로 등기 신청한단 말입니다. 공동으로 등기 신청한다는 게 소유권은 을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소유권에 넘어갑니다. 자, 소유권에 넘어가요. 자, 소유권 이자 을한테 바로 갈까요? 갑 다시 아들로 왔다가 갈까요? 자,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누구의 소유권을 받아야 됩니까? 갑의 소유권입니까? 아들의 소유권입니까? 아버지한테 갑한테 샀잖아요. 갑의 소유권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못 해주니까 아들이 대신 해주는 것일 뿐이지 아들이 팔아먹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 올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갑 다시 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 앞으로 바로 갑니다. 자, 을 앞으로 바로 가는데 을 앞으로 바로 가는 이유는요, 갑의 소유권은 을에게 가는 이유는 상속 때문에, 매매 때문에. 매매 때문이죠. 을은 샀으니까 받았지. 상속 때는 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매매되죠. 매매되는데 요 갑다시라는 사람이 포괄승계인입니까? 포괄승계인이죠. 요 포괄승계에 대해 권리자, 의무자? 의무자. 얘가 포괄승계인이잖아요. 그죠? 얘가 포괄승계인입니다. 포괄승계인. 이 명의 등기는 해야 안 해요? 의무자 명의로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의무자의 포괄승계 명의로 등기는 안 합니다. 그대로 봤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의무자는 살아있습니다. 의무자는 살아있고, 이번에는요, 권리자가 죽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땅 사놓고 집에 오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권리자가 사망하면은 권리자 부분에 상속되겠죠, 이제. 상속이 개시될 것이고, 을다시 나옵니다. 얘가 권리자의 상속인이 되잖아요. 이 권리자가 상속인이고 포괄 승계인이잖아요. 자, 그러면 권리자분의 포괄 승계가 발생했을 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넘겨줘야 되죠. 결국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을한테 줘야 되죠.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소에 가가지고 얘가 권리자로서 신청을 하겠죠. 그때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의무자로서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권리자의 신청 들어왔죠. 의무자의 신청 들어왔죠. 공동단독. 자,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얘기는 소유권은 넘어가죠, 그죠? 자, 노란색은 없는 걸로 생각하세요. 자, 여기 흰색부터 갑니다. 자, 뭐 갑이라는 사람 소유권 넘겨줘야 되죠.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갑은 소유권 넘겨줍니다. 자, 누구에게 줄 것이냐 이 문제에서 을로 왔다가 을다시로 갈까요? 을다시로 바로 갈까요? 갑에서 을 명의로 등기 안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당시는 을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죽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당사자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니까 을 명의로 등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을 다시 명의로 바로 등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갑이라는 사람은 을 다시에게 넘겨주죠. 왜 넘겨줍니까? 상속 때문에, 매매 때문에. 얘가 주는 거는 매매, 팔았으니까 주는 것이지 상속 때문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매지. 그런데 이 을다시라는요, 을다시는 권리자 뭐자? 권리자죠. 권리자입니다. 자, 권리자, 이 권리자의 포괄 승계인입니다. 권리자 포괄 승계인 명의로는요, 등기를 해요, 안 해요?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기문학 딱 3개입니다.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절차에서 권리자의 승계인이든 의무자의 승계인이든 등기는 언제나 공동이다 하나. 권리자 부분의 포괄 승계가 발생하든 의무자 부분의 포괄 승계가 발생하든 그 등기할 때 등기권에는 언제나 매매다. 등기원에는 언제나 매매가 되는 것이지 여기 상속이 된다 이러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절차에서 누구의 승계인이냐에 따라서 승계인 명의로 등기 여부는 달라진다. 권리자의 승계인이라면 승계인 명의로 등기를 한다. 의무자의 승계인이라면 승계인 명의로 등기는 안 한다. 그럼 여기 승계인명의로 등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 부분에서 차이 납니까? 요 부분 차이 나죠. 그 승계인명의로 등기 여부는 의무자의 승계인이냐 권리자의 승계인이냐에 따라 등기 여부가 달라지죠. 답은 여기서 나오겠지. 뻔한 사람 이래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포괄 승계인의 등기에서 일단은요, 공동이다, 상속이 아니고 매매다, 요거는 베이스로 깔아주는 거고, 등기 정답은요, 권리자의 승계인이냐 의무자의 승계인이냐에 따라서 승계인의 등기 여부는 달라집니다. 의무자의 승계인은 아버지가 땅 팔아먹고 돌아가셨을 때, 권리자의 승계인은요, 아버지가 땅 사놓고 돌아갔었을 때. 되겠죠? 여기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볼게요. 공동요구 관계 가지고 상속입니다. 상속이 포괄 승계입니까? 승계죠. 에 의한 등기는 공동단독. 이건 단독이지. 아버지에서 아들로 가는 거. 상속에 의한 등기니까. 자, 상속인. 용어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공동단독? 공동. 차이점은 위에 거는 아버지가 안 팔았는 겁니다. 안 팔고 돌아가신 겁니다. 안 팔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아들한테 넘어갑니다. 요거는 팔아먹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요 그림을 이야기할 때는요, 먼저 팔았다, 요게 제일 먼저 생각해 두고 들어가세요. 팔고 나서 돌아가신 겁니다. 팔고 나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포괄 승계인이 되는 겁니다. 요게 없다면은 위에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 이해하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팔고 돌아갔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책에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절차 끝났죠, 그죠?
자, 거기서 포인트 3개 잡았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겨봅니다. 자, 제3자에 의한 등기, 채권자 대위 이런 거는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자 채권자 대위권 다 배우고 오세요. 다 배우고 오시고, 대위신 배우고 오시고요. 그리고 246페이지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있죠? 이거는 민법에는 대리인에 의한 법률력 해나면 저절로 다 해결됩니다. 이거는 안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등기 신청이 정보 제공돼 있죠. 이게 서류 문제입니다. 서류 문제인데요. 서류에 관한 얘기가 여러분 책에서 어디까지 나오느냐 말입니다. 자, 서류에 관한 얘기가 뒤로 쭉 넘어가 봅니다. 자, 뒤로 쭉 넘어가 보는데요. 자, 넘어가 보면은 어디까지냐니까 256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요번 달에는 뺍니다. 빼는데 왜 그러냐니까 일단 첨부 서류 문제는요. 등기를 하는 사람한테 필요합니다. 등기할 때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가잖아요. 그 법무사한테 필요한 겁니다.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첨부 서류는 안 합니다만은 여기 이제 몇 가지 문제 되는 거는요. 나중에 5월달 돼가지고 몇 가지 뽑아낼 거예요. 그럼 몇 가지 뽑아내가 간단히 정리할 겁니다. 그럼 이제 서류까지 끝났습니다. 자, 256페이지. 자, 256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4번의 제목이 뭡니까? 신청의 접수 심사되어 있잖아요. 여기부터는 이제 다음 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했는 내용 중에서, 자, 오늘 좀 많은 내용 했죠. 그죠? 자, 많은 내용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복습한다면은요, 뭐 복습하느냐 하니까 요거 2개는 반드시 하세요. 자, 제일 첫 번째요. 도표 2개입니다. 자, 요게 도표 2개 이제 제일 첫 번 시간에 했는 거 있죠.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 일부에 관한 얘기 있죠. 그 그림 2개 있죠. 그거 하고, 두 번째 권리자하고 의무자 결정이 있습니까? 요거 2개는 오늘 좀 해놓으세요. 다음 주까지. 다른 것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이런 거 다 하기는 힘들 겁니다. 다 하기는 힘들 거니까 복습 양이 많으니까 힘들 거니까 요 2개는 반드시 해놓으세요. 요 2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시험 문제 매년 묻습니다. 나오면은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잘 못 풉니다. 지금의 가장 기본적이고 요거는 한쪽이고요. 나중에는요, 설정이나 소유권을 움직이는 거, 변동 과정이 생겨버립니다. 움직여버리면 또 얘기가 또 달라져 버립니다. 이건 굉장히 피우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2개는 반드시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전체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